예장합동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올가을 정기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교회에 배포돼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평가할 때 인천과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되는 반면 김포 지역은 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김포 지역 교회들이 김포의 기독교 유산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제32대 CBS 재단 이사장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육순종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육순종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온 CBS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이민자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심각한 범죄인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합동총회에서 교회 성폭력에 대한 대응 지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장합동총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문건을 채택하는 대로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단 내 교회와 목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107회 교단총회에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목회자가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교단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예장합동총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가 공개한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목차를 보면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부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과 성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대처 방법과 상처 치유 지침, 해결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 등을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를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고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소라든지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 중심 매뉴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는 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사회적 기준과 절차적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신학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회 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총회 임원회의 채택을 받는 대로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단사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교회에 배포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인천이나 강화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기도 김포 역시 기독교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김포에 있는 기독교 유산을 이승규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두 개의 기둥 위에 있는 가시관 모양의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근현대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봉사와 희생을 상징합니다. 높이 솟은 두 개의 기둥은 김포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한 한국인 전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전도자들은 1897년 걸포 지역을 통해 김포에 복음을 전했고 김포읍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포읍 교회에서 시작한 김포 기독교 역사는 김포 양촌읍에 있는 누산교회와 대곤면에 위치한 송마리교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기념해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비는 김포 근현대 기독교 역사 찾기의 일환으로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도해 지난 2018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김포 땅에 복음을
전환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지역에 이제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김포의 교회사적 가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포 지역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경덕 전도사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김포 지역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이경덕 전도사는 이화학당을 다니던 중 서울에서 고향인 김포로 돌아와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도사의 무덤을 찾을 수 없어 현재는 김포시 월곶면 푸른언덕교에 세워진 기념비가 전부입니다. 이경덕 전도사 외에도 많은 김포 지역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들이 항일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김포 지역의 만세운동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참여 인원은 약 15,000여 명으로 만세운동 규모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 지역도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주도를 해 나갔고 또 그로 인해서 순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분들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이나 강화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포의 기독교 역사는 최근 지역 교회들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육순종 목사가 오늘 제32대 CBS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육순종 신임 이사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온 CBS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육순종 신임 이사장은 CBS는 세상 한복판에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태어난 방송이라며 CBS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육순종 이사장은 그러면서 CBS는 무한 경쟁 시대에 다름과 차이, 분열과 분단을 뛰어넘는 화해의 플랫폼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며 CBS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만이 다름과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고 증오합니다. CBS는 앞으로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일에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CBS 재단 이사장 이 취임 예배에는 전임 이사장들과 주요 교단장, CBS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CBS가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언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교회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CBS가 예언자입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어둠의 시대가 됩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실은 생명 살림에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 살아있는 것을 보존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조금 핀트가 잘못 맞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CBS가 지금 추구하는 정도 언론에 관한 이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CBS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또 속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데 CBS가 든든히 세우고 그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김학중 목사는 CBS가 세상과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모퉁이에서 CBS를 돕고 응원하고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사장을 지낸 김순권 경천교회 원로 목사와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의장주교를 비롯해
이순창 예장통합총회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육순종 이사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이취임 예배는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CBS 육순종 이사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사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비전 아시아 미션 이사장, 사단법인 결의살림 공동체 이사, 장공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육순종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최근 나이로비 자카란다 그라운드에서 2023 희망의 케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여러분이 모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케냐와 아프리카 전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케냐 대통령궁을 방문해 윌리엄 루터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케냐 성회는 고 조용기 목사의 아프리카 성회 개최 3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우리나라 국적의 선교사 3명의 송환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화한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와 평화 콘서트, DMZ 국제평화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한국은 오는 21일 서울 정동아트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5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DMZ 국제평화연합예배와 평화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평화한국은 북한의 우리나라 국적의 선교사 3명을 비롯해 탈북민, 중국 국적 선교사 등 7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프랑스로 가봅니다. 프랑스는 최근 이민자 갈등이 폭발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불 한인교회협회 회장 박용관 목사가 프랑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시작이 되긴 했지만 18세기 이후에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고 특별히 1905년 종교 분리법에 의해서 기독교의 집회나 혹은 교회의 영향력들은 많이 감소한 그런 편이죠.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 지금도 절반 이상이 캐톨릭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매 주일 성당에 나가서 미사하는 사람들은 한 10% 미만, 극히 이렇게 작은 숫자고요. 상대적으로 모슬렘의 숫자는 한 10%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약 한 3% 정도. 프랑스 개신교는 최근에 조금씩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반면에 목회자의 수급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 모습은 좀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7일이죠. 알제리계의 그 17살의 소년인데 나일이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이 파리 근교 넝테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검문 과정 가운데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민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분노가 시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서 프랑스 전역에 확산이 되었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약탈도 있었고 강도 혹은 절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차량들도 수백 대가 이렇게 불타기도 했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이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은 파리 중심보다는 파리 외곽 근교에 많이 모여 살게 되는데, 이분들은 적응하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육이나 혜택들을 거부하고 자기들 문화 안에서만 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이 프랑스 내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들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의 균등보다는 항상 소외되고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악순환이 되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삶 앞에서, 혹은 경제적인 삶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럴 텐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품어주는 모습, 또 그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안으로의 초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 한인교회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유럽 선교, 프랑스 선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교회는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단과 또 현지에 있는 교회와 잘 협력하는 사역들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또 유럽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올 수 있으면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 현지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유럽에도 단기 선교를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강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발마다 이루어가고 복음의 열정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프랑스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름답게 창조적으로 잘 해결책이 모색되어지고, 또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온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또 개신교 단체들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섬기는 파리 3일 장로교회에 더 나아가서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를 섬기는 미션 유럽의 사역이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또 프랑스 선교, 유럽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박용관 목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